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유독 지치나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와도 지칠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유입니다.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채널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시작, 자신감, 경제적 자유,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남을 너무 많이 배려해서 내가 지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도 피곤하다면 그 이유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사람을 너무 배려하려고 하던 그 습관 때문에 지친 거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성격적인 장점이 될 수 있죠.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 감정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의 표정, 말투, 반응, 기분. 근데 정작 챙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죠. 뭐냐? 내 상태. 결국 집에 들어오면 내가 제일 지쳐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랑 한 3시간 정도 같이 만나서 놀기로 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만나서 놀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3시간 동안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의무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쓰러질 것 같이 너무 피곤하거나 급속도로 몸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너무 갑자기 피곤해져서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시간 끝까지 버티지 말고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함정이 있긴 하죠. 이 남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 남을 너무 배려하는 사람들은 남을 계속 배려하다가 내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어야만 해요. 일단 그 물건 하나를 정하세요. 뭐 반지가 됐든, 결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가 됐든, 목걸이, 뭐 핸드폰도 괜찮아요. 내가 늘 소지하고 다니는 물품 있죠. 그거를 만지는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류의 리마인더인 거죠. 지금 나 에너지 레벨 몇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리마인더가 돼주는 물건인 거예요. 이 스케일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해 보셔야 돼요. 뭐 1부터 10까지 있으면 1은 그냥 기절이고 10은 내가 아주 펄펄 날아다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 한 내 에너지 레벨이 3 정도 되면 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쉬어야 돼 라고 나만의 기준을 정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방전되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방전되기 전에 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내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이거든요. HSP라고 부르는 이 Highly Sensitive People들은 자신의 몸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두 번째, 당신은 모든 것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그 미세한 표정을 굉장히 잘 읽어내요.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어도 알아채고요. 몸짓도 읽고 제스처 같은 거 있잖아요. 분위기도 읽고. 심지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좀 불편하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HSP라고 하죠. 이 Highly Sensitive People들은 사람들의 감정만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습도의 변화도 느끼고 여름 냄새, 가을 냄새, 겨울 냄새 이런 계절의 변화, 계절마다의 냄새들도 느끼고 비 냄새도 느끼고 작은 소리,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 뭐 조명의 어디서 새어나오는 조명, 분위기 변화까지 민감하게 느낍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다가 갑자기 왔는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쎄함 이런 것도 느껴요. 사실 이건 굉장한 능력이죠. 마치 그 지휘자와 같아요. 그 지휘자들이 엄청 섬세한 거 아시죠?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남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동일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상대방이 약간 기분이 나빠 보일 때 내 감정도 같이 따라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이전 직장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전 직장의 데스크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옆을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명 정도 되는 팀이 한 2줄 사이에 다 같이 쫑쫑쫑쫑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팀장님이 화를 내면 저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면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은 안 와요. 계속 신경이 각성되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때는 제가 이 환경에 아직 적응을 제대로 못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환경이 저와 맞지 않는 환경임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나 조용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고민해보세요. 환경을 바꾼다는 게 도망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셀프 케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생각한다. HSP들은 누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자기부터 먼저 의심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말이 문제였나? 그런데 항상 그 문제가 나 때문인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일화를 공유를 드리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전 직장 동료가 있어요. 이제 그 직장 동료랑 함께 일하는 분들은 늘 힘들어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직장 동료와 같이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무언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왜 이런 건지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되게 장문의 메시지로 나랑 일을 하려면 더 약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처음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그런 충돌이 되게 많은 동료들과 같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제가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엄청 제가 바짝 엎드려서 같이 일을 했다가 또 중간중간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서 결국에는 제가 매니저한테 에스컬레이트 하고 그분과는 다시는 일하지 않을 수 있게끔 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뭐 매번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나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요. 무조건 자기 자신부터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연애가 끝나면 자유로움을 느낀다. HSP들은 연애를 하면 상대의 감정까지 계속 관리하려고 해요.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 릴레이션십에도 번아웃이 와요. 혹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진짜 좀 살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그 일타 강사 정승재 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갑자기 세상이 예뻐 보이고 내가 다시 나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그 관계가 나빴던 게 아니라 내 너버스 시스템이 드디어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SP 분들은 결혼도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결혼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랑 같이 살더라도 각자 떨어져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이 하나 더 있는 집 혹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것도 없다면 서로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약속해 본다든지 그게 없으면 되게 쉽게 싸움이 불거질 수가 있고 그게 우리는 좋은 관계가 아닌가 보다 우린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HSP 분들은 하루 동안 이 nervous system 엄청 많이 사용해요. 늘 긴장해 있기도 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회복하는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전 자기 전에 벽에 다리를 올리고 그 L자 다리라고 하죠. 그거를 한 10분 정도 꼭 해줍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특효랍니다. 바로 그냥 잠이 솔솔 와버려요. 또 하나는 호흡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코에서 넘어가서 목 뒤, 폐, 그리고 폐가 이제 커지면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죠.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숨을 내뱉을 때는 거꾸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경로를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아니라 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의 어떤 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루틴을 찾아보세요. 산책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독서, 티타임 가지는 거 저처럼 춤도 괜찮고 운동도 괜찮고 기도도 좋고 명상도 좋고 무엇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요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봐주면서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남한테 베풀어 주었던 똑같은 친절을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거나 다시 만들고 싶다면 이스뉴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니요! 거절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yes, 네 라고 했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순간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상황들은 무엇인가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또 만나요. 바이!